예,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 TV 시청자 여러분, 심우재입니다. 자, 오늘은 그 4분기 시장 전망, 그리고 종목이랑 이제 섹터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반적인 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해외 증시를 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이제 상해라든가 홍콩 증시도 이번 주에 그 중국에서 대규모 그 부양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이 지금 제일 떨어진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다우존스죠. 다우존스도 이제 8월 초에 이제 그때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겪은 후에 8월 달에 회복을 하고 또 바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8월 초에 급락을 했다가 9월 초에 이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 자, 나스닥도 비슷하죠. 7월부터 이제 8월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보였고 9월 초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신고가를 못 갔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그 정보 좀 못 붙였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의 뭐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IT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게 대만 증시인데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8월 초에 급락을 했다가 9월 초에 또 회복했다 9월 초에 빠졌다 다시 반등을 하는데 다시 보시면 거의 8월 초 주가 수준을 넘겼습니다. 일단 우리보다 상당히 지금 양호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본 증시가 사실 이때 이렇게 급락을 초래했던 게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 엔화가 이제 급격하게 강세가 됨으로써 급락을 했는데 일본 증시는 대만보다 좀 더 세죠. 8월 초에 주가 수준을 넘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인도 이런 것들 다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중국 쪽이었죠. 중국 쪽 보시면은 상해 증시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 그냥 2022년 고점을 치고 계속 사실 올해 초까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이 상해 증시도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2,7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니까 지수가 거의 10% 이상 한 주에 오른 거고요. 자, 홍콩 H 증시는 사실 지금 연간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습니다. 더 세게 오르죠. 사실 연초에 바닥이 거의 5,000포인트였는데 지금 7,0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거의 40% 이상 오른 거죠. 자, 이렇게 그동안 글로벌에서 왕따였던 중국과 이제 홍콩도 급등을 하는 데 비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제일 지금 모양이 좀 안 좋다. 일단 그건 좀 말씀드리고 가고요. 자, 한국의 코스피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한 2,900포인트에서 2,350, 2,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른 나라들은 거의 8월 초 수준까지 대만이라든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8월 초 최단 수준을 넘겼는데 그러려면 2,800포인트인데 우리는 아직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다. 다만 이때 이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쌍바닥보다 더 좋은 게 이게 짝꿍댕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이 전저점까지 빠지는 것보다 살짝 위에서 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짝꿍댕이 패턴도 좀 괜찮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니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를 한번 볼게요. 매크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인데요. 특히 이제 엔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실 이게 엔화가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100에서 160까지 이렇게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이어오다 보니까는 이 약세에 배팅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이자율도 싸고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거기서 빌려서 이제 다른 해외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러졌던 게 이제 160에서 140까지 이때 8월 초에 급락을 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140엔을 지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엔화는 좀 약세로 가는 게 좋은 거다.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슷하게 이제 강세로 가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화는 이제 강세가 돼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스케줄로 좀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원자재로서 유가도 보시면은 지금 70불 아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70불 아래에서 놀면은 일단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 세계 경기를 알 수 있는 게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한번 볼게요. 구리 가격입니다. 자, 구리 선물 지수인데요. 자, 구리 가격이 3.7불에서 이제 5월 달에 5불까지 감으로써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선이라든가 전력기기, 이제 그게 원조이기 때문에 같이 반등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그 전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최근에 8월 초에 이렇게 바닥을 치고 7월 가격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일단은 뭐 전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주로 엮이면은 동 관련해서 동 재련하는 풍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선주들, 뭐 LS라든가 대한전선 그리고 뭐 변압기 쪽도 긍정적으로 구리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미국 쪽에. 자, 보시면 이제 AI 반도체 쪽은 사실 다 괜찮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가 8월 초에 9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130불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고점이 거의 135에서 140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빠졌던 게 블랙웰 차세대 GPU 칩이 출시가 좀 약간 좀 이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죠. 이제 12월 달부터 잘 나간다고 합니다.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또 AI 반도체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최근에 또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전고점 부분까지 재차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TSMC도 자, 8월 초에 132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200불 근처로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메모리 업체 3인데 사실 이제 6월 달에 150불 정도에서 고점을 치고 사실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반토막이 났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어저께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HBM 쪽에 전망을 좋게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도 일단은 좀 상방으로 본다. 일단은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주들은 자, 대장주들은 거의 전고점까지 갔고 마이크론 테크도 이제 위로 좀 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랑 관련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 볼게요. 테슬라도 사실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270불. 상당히 좀 세죠. 일단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인도량이 긍정적인 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일단은 뭐 300불까지도 일단 볼 수 있지 않겠냐. 일단 어찌됐든 간에 미국 쪽에 전기차 쪽도 괜찮다. 자, 이제 알버말이라고 전 세계 리튬 세계 1위 업체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국내 2차 전지를 볼 때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주봉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안 좋죠. 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바닥에서 이때 저점을 찍고 여기보다 높은 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일단은 상승 추세다. 물론 이게 뭐 계속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위로 좀 방향을 좀 잡았다.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 일단은 국내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금리 인하 전에 최근에 한 2, 3개월 정도 셌습니다. 다 강했죠. 일단은 금리 인하에 어떻게 보면 제일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가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최근 2, 3개월 동안 꺾일 때 제약바이오가 셌는데 미국 쪽도 일단은 약간 좀 조정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만 쪽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를 좀 보면은 일라이릴리가 하나 거의 다 안 빠지고 셌죠. 근데 일단은 싼 고점을 찍고 최근에 조금 아래로 좀 가는 상태고 노보노디스크는 조금 더 안 좋죠. 일단은 이때 고점을 치고 여기보다 헤드앤숄더가 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한번 좀 밀린다. 이게 미국 쪽도 이제 비만 약이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머크라든가 노바티스, 에브비도 이제 보시면은 머크는 조금 더 안 좋고요. 노바티스도 9월 들어서 조금 좀 조정을 좀 보이죠. 자, 요때 급등을 했었죠. 자, 에브비도 이제 뭐 6, 7, 8월 남들 다 빠질 때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인다. 그래서 국내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먼저 다른 지수가 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인다. 국내 증시도 이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 한 2, 3개월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제일 셌습니다. 제일 주도주였는데 오늘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보이는 게 좀 미국 쪽이랑 연결이 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구리 가격이 돌아선다고 그랬죠. 구리를 보실 때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구리 관련주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국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이라든가 이제 LS 같은 전선주들 그런 것들이 오를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전력기기 이제 국내 이제 변압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8월 초까지 남들 다 빠졌다가 도로 다 회복했어요.
도로 회복했다. 그만큼 전력기기 변압기 쪽도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건설기계 업종이죠.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고점을 벗기고 신고가 가고 있다. 그만큼 보시면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쪽이 일단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양이고 굴이 좋고요. 전력기기, 건설기계는 거의 신고가 내지 정고점까지 왔다.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이제 강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국내 주식이랑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날 이제 미증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런 것들을 국내로 연결 좀 시키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비컷을 단행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이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요. 입금친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스타트를 밑에 보시죠. 파란색이 이제 금리거든요. 자, 이때부터 금리가 이렇게 2, 3년 동안 스타트하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이 두 번 2001년도 그리고 2007년도 그때만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돈을 푸니까 나머지 다 주가가 다 상승을 했어요. 주가 상승을 했는데, 자, 요때는 어떤 사례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닷컴 버블이 터졌죠. 2000년도 말에.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 금리 인하를 한 거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었죠. 이제 두 케이스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확대가 됨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요런 그 특수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대부분 시장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은 어저께도 이제 GDP 숫자가 나왔죠. 거의 3%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더 안 좋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신흥시장이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신흥시장, 통화가 강세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월별로 어쨌든 계절성은 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는 말이 있다고 계속 그랬죠. 그만큼 자, 5월부터 9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7월 달부터 두들겨 맞았죠. 7월 달부터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멜트가 생겼다는 거고 가장 안 좋았던 9월 달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10월 이후 특히 11월, 12월, 1월. 1월 달에는 특히 이제 연초 기대감, 뭐 어떤 그 연초 효과라 그러죠. 상당히 종목 랠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계절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이 끝났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지수가 큰 폭으로 뭐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목 플레이를 할 건 좀 많아졌다. 그동안 2, 3개월 동안은 사실 뭐 바이오주 빼고는 뭐 거의 다 무차별하게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분기 증시가 어땠냐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2018년도에 좀 많이 빠졌죠. 2018년도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무역전쟁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때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4분기 때 강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 대주주 물량이 추출해된다 그러죠. 종목당 10억 이상 이 대주주들이 물량을 팔아서 조금 더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5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4분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3분기 때 어땠을 때 4분기가 어땠냐.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는 계절적으로 약한 시기였고 올해도 여지없이 두들겨 맞았는데 4분기 때 강했다. 근데 작년까지 자 보시면은 3분기 때가 마이너스였을 때 2019년, 22년, 23년 안 좋았을 때는 여지없이 4분기 때는 반등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자, 지금 뭐 올해는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수급을 보시면요, 이제 신용잔고입니다.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코스닥 신용잔고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점 대비는 좀 많이 빠지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지수가 아마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 있다. 신용잔고 상당히 저점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털릴 사람 다 털렸다. 그만큼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가벼워진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지수가 저점을 찍으면서 외국인들이 자, 7월 초까지 30조를 샀어요. 30조. 물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인데 31조 6천억을 샀는데 자, 어제까지 거의 한 10조 이상 팔아댔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조 5천억을 샀는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어제부터 새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수급이 가벼워졌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뭐 그냥 10조 이상 샀었는데 그것도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지하게 좀 팔아댔습니다. 그래서 한 남은 게 한 많으면 2조 정도? 뭐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수급도 일단은 좀 많이 팔 만큼 팔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R을 좀 보겠습니다. ADR. 자, ADR이 빨간색이 ADR이라고 그랬죠. ADR은 뭐다? 75면은 바닥. 꼭 지수가 바닥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바닥이고 120 이상은 과열이다. 과매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비슷하게 8월 초에 75까지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75까지 빠졌었고요. 또 9월 중순에 또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100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좀 120까지 좀 여유가 있죠.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코스닥도 8월 초에 거의 한 70 언더까지 빠졌죠. 한 66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또 이제 9월 중순에도 비슷하게 빠졌다가 다시 9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다. ADR은 그런 상태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자산별로 아마 수익률을 넣어놨는데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제일 상승률이 큽니다. 올해 거의 50% 정도. 그 다음에 금과 은, 대만 지수가 상당히 좀 세죠. 나스닥도 거의 20%, 인도 거의 20%, 홍콩은 뭐 오늘 더 올랐으니까는 더 이상 되겠죠. 그리고 쭉 가지만은 자, 코스닥은 뭐다? 올라서 최근에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러시아보다도 못하고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하고 최악이죠. 지금 최악이니까 이렇게 또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2022년도 대세 하락기에도 코스닥이 전 세계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그 다음에 23년도 작년, 자, 우리가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고점 치기 전까지 7월까지는 자,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자, 그만큼 뭐냐면은 한국 주식이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레벨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다? 반격의 시간이 올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 뭐다? 금리 인하 후에는 여지없이 금리 인하가 스타트하고 나서는 뭐 유동성이 풀리니까 여지없이 증시가 올랐다. 두 번만 빠졌다. 언제냐? 자, 2001년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예측 못했던 그때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했던 경기 침체가 아니면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죠. 증시 격언에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 여지없이 3분기는 안 좋았다. 7월달, 9월달 우리 증시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월 이후는 계절적으로 4분기는 괜찮고 연초 최소 1월까지는 좋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11월 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0월 달도 조금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11월 초죠. 자, 미국 대선 끝나면은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새 대통령과의 어떤 그 동반 랠리가 보통 좀 일어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거의 올해는 팔레스타인보다도 전 세계 꼴찌였던 한국 증시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증시를 괴롭혔던 거는 하반기 때 이 금투세 문제가 좀 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일단은 뭐 이걸 좀 잡고 있는데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다음 주 정도 의총에서 아마 결론을 좀 낸다 그럽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요거를 뭐 굳이 뭐 시행을 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그럼 유예 내지 폐지를 하자. 대신에 증시 부양책을 하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여당 쪽에 공을 넘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문제도 조만간 좀 해결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0월 이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뭐 지수가 뭐 큰 폭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목들 사이에서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즉 매매 기회가 좀 많을 수 있는 장이 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이 폭락장에서 좀 위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를 해보자. 자,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